망고 TV. 친구들, 1960년대에는 권투가 지금의 축구나 야구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는 사실을 아니? 무하마드 알리는 그런 권투의 전성기를 이끈 챔피언이었어. 하지만 그가 인종차별에 맞선 인권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자신의 주먹으로는 링 위에서 싸우고 강한 의지와 용기로는 링 밖의 차별에 맞선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말해줄게. 무하마드 알리는 1942년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그 당시 미국은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절이었어.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호텔이 따로 있었고 학교나 교회에서도 흑인과 백인은 자리를 따로 구분해서 앉아야 했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알리 역시 흑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았지. 슬프고 속상했지만 어린 알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9살이 되던 해 우연한 기회에 권투를 배우게 된 알리는 어디서나 권투 연습에 열중했어. 밥을 먹을 때도 권투 기술을 생각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팔을 뻗어 잽 연습을 했지. 그런 알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만 좀 하렴. 그래봤자 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단호한 선생님의 말에 알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 몇 해 뒤 아마추어 경기에서 우승한 알리는 국가대표가 되었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고향에 돌아온 알리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 저한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틀렸어요.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뒤 마을의 한 식당에 들어간 알리는 쫓겨나고 말았어.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지. 흑인에게 팔 음식은 없어. 당장 나가! 껌둥이에게 금메달이라니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에게 내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싸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알리는 그런 조롱과 모욕에 큰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꼭 권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흑인으로서 받는 차별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어.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프로 권투 선수의 길을 선택했어. 금메달을 따도 흑인이라 차별받는 건 달라지지 않아. 이런 금메달은 필요 없어. 내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야 말겠어. 알리는 빠른 발과 날렵한 몸놀림이 뛰어난 아주 영리한 선수였어. 자기보다 몸집이 큰 선수들의 강한 주먹을 재빠르게 피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한 후 빈틈을 노려 날카로운 펀치로 상대를 쓰러뜨렸지. 자기보다 더 센 주먹을 가진 상대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소. 알리는 경쟁자들을 차례차례 꺾었고 1964년 드디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어. 그 이후로 알리는 3년 동안 무려 19차례의 방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냈고 인기도 나날이 높아졌어. 그러던 그에게 베트남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라는 입대 명령이 떨어졌고 알리는 단호히 입대를 거부했어. 어떤 베트남 사람도 나를 검둥이라고 부르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나와 같은 흑인들은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왜 먼 나라 베트남 사람들에게 총을 겨눠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과 싸우느니 이곳에서 흑인을 억압하는 사회와 싸우겠습니다.
결국 알리는 군입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선수 자격 정지와 함께 세계 챔피언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었어.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권투를 빼앗기게 된 거야. 하지만 알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어. 챔피언의 자리와 선수 자격을 빼앗긴 알리는 3년이 지난 후 30대가 되어서야 다시 선수로 링 위에 설 수 있었어. 그리고 당시 챔피언이었던 24살의 젊은 조지 포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 많은 사람들은 3년이나 경기를 못한 데다가 나이도 든 알리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조지의 강한 주먹을 어떻게 견뎌내겠어? 저러다가 지게 될 거야. 하지만 알리는 영리해. 좋은 작전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알리는 로프에 몸을 기댄 채 상대의 주먹이 주는 충격을 줄이면서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경기 후반, 알리는 지친 조지 포먼의 방어가 약해진 틈을 타서 강한 펀치를 날렸지. 알리는 그렇게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다시 올랐어. 다시 챔피언이 된 알리는 링 안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었어.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에도 앞장섰어.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강연을 다녔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찾아가서 흑인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했어. 당대 최고의 복서이자 높은 인기를 누렸던 그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나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당시 흑인 인권 운동에도 큰 힘이 되었어. 알리가 권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인정받는 것은 그가 링에서뿐만 아니라 링 밖에서도 차별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며 보여준 이런 용기와 노력 때문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행동은 그저 내 양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흑인으로 살고자 했을 뿐이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